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걸 명리로 풀고 싶은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며칠 좀 쉬었습니다. 네. 제가 늘 하던 그 패턴의 방송을 찍다 보면 한 번씩 좀 지루해진단 말이죠. 제 스스로도 뭔가 더 새로운 거 없나. 물론 이제 명리라는 게 공부의 끝이 없기 때문에 새로 공부한 내용을 또 이제 원론이든 이론이든 또 접목시키면 되긴 하는데, 한 번씩은 저도 사람인지라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할까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기존에 하던 게 조금 이렇게 식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9월 월운을 이렇게 마무리 일간별로 해드리고 난 다음에 조금 겸사겸사 좀 쉬면서 새로운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또 한 번씩 방전이 되는 방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8월 병신월의 영향을 받아요. 신월이에요. 그래서 신월에 지장간을 지금 지장간의 영향이 이 경금이거든요. 그래서 금이 들어오면 제가 좀 움직이는 게, 아마 지지에서 화가 강하게 들어와야 조금 움직임이 강해지고, 그래서 좀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뭔 새로운 거를 할까 생각을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뭔가 새로운 거라 보다는 제가 늘 하고 싶은 건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그거를 계속 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은 내가 방송을 찍는 목적이 내가 또 신이 나야지 보는 분들도 또 즐거울 수 있고, 이게 언젠가는 또 이게 잘 되면 잘 되고, 아니면 중간에 또 하다가 말면 되니까 다시 이제 기운을 차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초기의 방송에 이제 보시면, 제가 초기에 이것저것은 막 시도하느라고, 근데 이제 항우와 유방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의 얘기보다 어떤 사람의 배우자나 그 사람이 만나는 상대 이성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콘텐츠로 제가 두 사람을 비교했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남자분들보다 그닥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항우와 유방의 얘기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거나 또는 영화로도 접해보셨거나 그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중국 역사가 원체 싸움의 역사고 나라도 정말 많기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데, 그 중에 몇 개 눈에 띄는 인물들이 사실은 그 중에 대표적인 항우 유방이 아닐까 싶어요. 그 초한지라는 영화로도 접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때 그 방송을 찍으면서 제가 그때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항우는 금의 속성과 불의 속성에 강할 것 같고, 왠지 요방은 수의 속성에 강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혹시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이 두 사람의 사주를. 근데 정말 항우는 일주 자체가 경호일주예요. 불하고 금이고, 유방은 그 일주 자체가 수는 아닌데 유연함을 가진 을목에다가 태어난 월이 자수, 수의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그 달에 왜 월지를 중요시 하냐면, 이 사람의 일간의 특징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태어난 달이 그 사람의 성향을 좌지우지하는 게 상당히 크다. 그래서 가을생이냐 겨울생이냐 봄생이냐 여름생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이 성향이 정해지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월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월지가 서로 좌우충을 이루죠. 네. 항우와 유방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은 이야기거리도 많고 영화도 많은데, 제가 그거를 다 풀면서 얘기를 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저도 중간에 나라 이름도 헷갈릴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크게만 얘기하자면, 항우는 집안이 명문가 출신에서 자란, 그리고 이 사람의 성정을 보면요, 경금 옆에 이렇게 임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본인의 자존심과 어떤 기계가 앞으로 나가는 것만 있지 뒤로 물러섬이 없는, 되게
한마디로 자신감 뿜뿜이에요. 사실은 경금하고 임수가 저렇게 경금 자체의 성향도 사실은 그런 성향이 강한데 옆에가 임수가 저렇게 와버리면 임수 성향과 경금 성향이 배가 됨으로써 좋게 얘기하면 기계가 대단한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자만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누군데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방은 항우랑은 달리 이 일반 천민, 농민 출신에서 태생적으로 봤을 때는 항우에 비해서 유방은 태생적으로 좀 보잘것이 조금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유방에 대해서 써놓은 그거를 보면은 한량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중국이 싸움이 되게 많은 시절에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진나라를 쳐부시고 이제 항우가 이제 초의 패왕이 되죠. 그런데 항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쪽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기계가 너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뭐랄까 경계하는 게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영화 속에서는 사실 항우를 조금 더, 그러니까 항우와 유방의 어떤 그거를 놓고 영화에서는 항우 쪽에 그 영화를 보고 나면요 유방이 좀 간사해 보이고 항우가 남자다워요. 사실은 저 또한 항우가 더 항우 쪽으로 마음이 더 쏠렸고 또 항우의 배우자인 그 우미인 항우와 우미인의 그 스토리가 패왕별이라는 그 장국영 나온 영화 아시죠? 그 패왕별이에서 그 장국영이 맡은 그 여자 역할이 우희 역할이고요. 예, 그 패왕과 우희의 그 사랑 얘기를 한 게 패왕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답고 그 다음에 자존심도 대단하고 굽힐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 타인도 본인 같을 거라는 어떤 본인처럼 용맹하고 뒤에서 얍삽한 행동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일 거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유방은 여기에 을목 옆에 병화가 있고요. 지지에서도 이 병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사화. 그러니까 십성으로는 상관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천간에서 봤을 때 을목 옆에 병화는 생존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항우와 유방 중에 더 생존력이 그거 하는 거는 유방 쪽이 훨씬 더 뛰어나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여기에 연도 여기에 충이고 월도 충인데 일간은 을경합이 있어요. 경금에 경금은 강하고 또 숙살지기의 어떤 그런 성향이 있지만 을목에게는 희한하게 이 약한 게 경금의 단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항우가 홍문의 연 때 사실은 검증이라는 책사가 유방을 죽여라 했는데 항우가 그때 유방을 거기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둠으로써 나중에 유방이 항우를 치게 돼서 한나라의 이제 왕이 되고 항우는 젊은 나이에 이제 자결을 하게 되는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되죠. 항우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사람은 관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관도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이거를 못 써서 이 꼿꼿한 올곧은 어떤 불의 그런 기운과 또 인성이라는 게 약해요. 이 오화 안에 기토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이 기토가 사토가 돼버리니까 건토가 돼버리니까 인성이라는 건 나를 도와주는 기운도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항우는 비견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지에 관이라는 건 자존심이에요. 아까 제가 자존심 굽히지 않는 자존심 그게 너무나 본인에게 오형 이렇게 오면서 형살로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자기에게 감옥과 같이 그러니까 가오 빠지는 걸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런데 유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겁재가 이렇게 있죠. 겁재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여기 인성도 있어요. 인성도 있고 겁재도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견을 수렴해서 내가 타협 지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타협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게 하면 타협이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잘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이쪽이 너무 정정당당해서 피해를 보면 이쪽은 정정당당보다는 순간적으로 이익이 나에게 한쪽으로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는 이 겁재와 인성을 잘 활용한 거죠. 그리고 책사도 장량이라는 책사를 잘 둔 것도 있지만 상대 항우가 너무 자만심이 있어서 이쪽을 경계를 안 한 것도 있겠다. 그러니 경거이 봤을 때 을목은 약해 빠져 보여서 설마 얘가 나를 칠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경금분들은 을목 만나시면 조심하세요. 을목이 약해 보여서 동정심을 표현했다가 나중에 을목에게 당할 케이스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 결코 약하지 않다예요. 특히 을목욕패 병화. 그리고 이 상관이라는 거는요. 관을 친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한번 정해진 약속도 돼요. 약속, 정해진 틀. 근데 이거를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게 또 상관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경금이 하나 있는데 이 경금이 을경합 이렇게 돼요. 그래 지키자 약속을 정관. 하지만 언제든지 이 병화, 이 지장간에 있는 병화에게 얘를 극할 수 있다. 까짓 건 뭐 약속이 뭐 대단해.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구조고 또 이 자월이라는 게 을목에게 끼치는 영향도 주변에 본인을 도와줄 사람이 많고 또 수처럼 화는 다 드러내지만 여기에는 속을 다 드러내지 않는 자수의 특성도 갖고 있고요. 겁재가 또 더군다나 이렇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예요. 황후는. 그래서 왕이 됐겠죠. 1인자가 괜히 1인자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들 다 받아주고 하다가는 그때 중국의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치를 했다가는 네, 왕까지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놀러가서 올라간 사람들은 늘 누군가가 또 나를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인자를 안 키우죠. 그래서 본인을 도와서 도왔던 한신도 나중에는 쳐버리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대단한 부인을 두죠. 이 유방이 그 돼지인간이라는 거 쳐보시면 유방을 엄청나게 밀어줬던 원래 본처가 있어요. 그런데 유방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후궁을 많이 들였는데 그 후궁 중에 유방이 되게 예뻐하는 후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방이 딴 나라로 뭐 전쟁을 하러 갔나 이렇게 잠시 비운 사이에 그 왕비가 이 애첩 유방이 아주 아끼던 애첩을 팔다리 다 자르고 해서 돼지우리에 넣어놔서 마치 돼지처럼 중국 사람들 너무 잔인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항우를 더 좋게 그거 했냐면 항우의 이 배우자인 우이와 항우의 사랑을 보면은 항우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치졸한 거 싫어하는. 그래서 사실은 뭐 유방에게 당했겠지만 유방은 그렇게 해서 올라갔지만 결국 본인의 상대 배우자도 되게 잔인한 어떤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배우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꼭 결혼 관계 속에서 본인 상대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결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국엔 만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거기까지 하여튼 유방하고 항우에 얽힌 얘기는 재밌는 게 많은데 사주로 풀어보니 왜 항우가 유방한테 질 수밖에 없는지가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서요. 네. 그렇다고 제가 이런 비슷한 사주를 갖고 있으신 분들을 다 싸잡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결국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도덕적인 측면이나 본인의 자존심을 더 우위에 둘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 다 그거하고 결국에 나는 살아남겠어가 중요하냐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는 사실 뭐
인간으로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고 또 더군다나 명리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을목이라는 어떤 오행이 갖고 있는 가치, 살아남아야 되는 가치, 경금은 경금이 갖고 있는 어떤 경금의 가치, 그 가치를 본인이 실천하면서 사는 게 본인 인생에서 가장, 네, 그때 항우 보고 야 얘를 없애 그래야 그거 해 그랬을 때 항우가 유방처럼 하지 못했던 거는 본인의 가치대로 살았기 때문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야 아깝다 항우가 그때 유방만 쳤으면 글쎄요 항우가 유방이 될 수 없는데 항우처럼 유방처럼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사회에서의 가치, 그거는 오행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가치보다는 조금은 하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행은 결국 자연에서 이 오행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오행은 이 오행에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항우 쪽이 더 마음에 든다고 유방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명식대로 산 것이죠. 그래서 오행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나의 이런 점이 나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구나. 항우가 저랑 일주가 같아서 네, 나의 그 점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래서 오행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간만에 방송을 찍는데 제가 또 조회수가 낮은 걸로 왔네요. 네, 어쨌든 이제 방송을 다시 재개하는 차원에서 워밍업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